저 증조부님 함자가 어떻게 되시나요? 상자 열자예요. 그 당시 그 직업은 하시던 일은 뭐였습니까? 농사졌습니다. 그럼 어디에 사셨습니까? 이거 지금 수몰이 돼서 그런데요. 동네 살고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우리 고조보 예. 아버지 자기 아버지 산 여기 선영이었어요. 여기가. 예. 그 대대로 이곳에 살고 계셨던. 예. 제가 여기 문화유씨가 들어온 지가 한 400년 됩니다. 예. 그럼 저 증조부님의 어떤 형제나 그 자매분들은 어떻게 되셨나요? 형님이 형렬씨라고 형제분이었습니다. 예. 형님도 그럼 이곳에 같이 사셨어요? 그렇죠. 예. 그럼 혹시 그 증조부님이 이쪽 이제 동아농민혁명 때 참여를 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 이전에 그 동학에 입도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뭐 들으신 말씀 없습니까? 그건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듣기로는 그 소 2마리를 당시에 회사를 한 거로 나오고 있는데 그 동아농민혁명에 어떤 참여하시게 된 그 집안 어떤 그 내력 같은 건 제가요 원래 옥천 읍내에서 살다가 일로 피난을 왔습니다. 피난은 그럼 언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진왜란 전후해서요. 네. 옥천서 특히 송시열 씨 그분들에게 지방 아전이 여기 우리 12대 13대조가 호장공, 찰방공 이런 지방 아전을 했습니다. 까분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일로 추서리 옥천에서 관할 그런 거 안 하겠다. 추서리로 들어오고 또 작은 아들은 무주로 갔습니다. 그래서 무주하고 여기하고 두 군데 갔습니다. 그 증조부님이 네. 동아농민혁명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언제 누구로부터 들으셨습니까? 일본 시대 제가 여기가 여기서 이제 어머니가 8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항상 새벽 1시만 되면 한방에서 자는데 주문을 외워요. 시천주 조화정 영태불 망망타, 시천주 조화정 영태불 망망타 이런 주문을 외우면서 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쯤은 군북 파축소 주재소 일본 경찰이 큰 개를 이렇게 몰고 우리 집에 순찰함을 이렇게 설치했어요. 순찰함을 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다 투져가요. 그래서 상당히 아버지가 집에는 거의 안 있고 천도교에 공선원을 하고 또 격리부장을 하고 이따 저기 보시면 알 테지만 선전원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니면서 영동일로, 옥천일로, 청산일로 다니시면서 시골에 살아도 지혜를 줄지는 몰라요. 농사일만 하고. 그 대신 이제 풍수, 지리 이런 것만 이렇게 책을 울러미고 다니면서 3년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해방되면서 문호 보존할 사람은 너뿐이다. 형님들이 3분이 있지만 딴 사람들은 문호 보존했다. 네가 우리 집 내역을 이 다음에 후손들에게 알려라. 그러면서 이제 할아버지가 여기가 이제 이거 저수지한 데가 우리 논이었어요. 추석에는 이런 하천가라 고라실론이 없는데 그때는 고라실론이 최고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항상 형님도 농사짓고 아버지도 농사짓고 하는데 여기다 갖다 소를 2마리를 갖다 맸대. 송아지하고 암송아지를. 그래서 진약전투 1895년인가 4년인가 났잖아요. 4년이 났잖아요. 그때 이제 송아지를 일부러 여기 갖다 그냥 주문 걸리고 여기 갖다 매서 동학군들이 황룡사, 안양사, 요가 또 안양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감로사. 여기
밤에 이제 낮에 내고가 다 틈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잡아갔다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저기 아버님한테 이제 들으셨는데 예. 그런 이야기를 처음 언제 들었는지. 그 해방되는 날요. 예. 동네 사람 아버지가 이 군중면 동학군들 천도교 믿는 사람들을요 만주를 1926년 7년도에 한 200명을 가서 농민 가서 농사 짓고 한다고 아마 북만주를 갔다 왔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도 그 200리 같은 데 가면 아버지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가 같이 갔다 왔다고 이런 말씀들을 모두 하시고 저를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해방되면서 해방전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도 못하고 해방되는 날 이 앞산에 가서 동네 분들 덕렬 씨 그다음에 몇 분들을 말이야 데려가서 제호 이런 양반들 데려가서 만세삼창을 불렀습니다. 이 앞산에 가서. 그래서 해방되면서 그런 말씀을 아버지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럼 왜 아버님께서는 그 해방 이전에 말씀 안 하시다가 해방 직후에 그런 그 동아농민혁명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은요, 순찰하면 우리 다 항상 밑이채, 안채가 그 밑이채 있는데 거기다 놓고 싹 우리 집 와서 또다시 경찰에 두져요. 아, 일본 순사들이요? 네, 그래서 난 개가 무서워서 이 갱변일 막 도망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식량도 그 강변에다 갖다 파묻었어요. 파묻어서 먹었습니다. 하도 그러니까 일제 치하에서는 네. 이런 그 동학군 얘기를 함부로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시천주 화정만 찾는 것만 항상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래서 제가 기관지가 나약해서 담배를 태우시고 집신을 삼아가지고 예. 옥천장에 가서 이제 그걸 팔아서 노자 뜯는 게요. 예. 이제 그러시다가 이제 해방이 되면서 해방되면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제 동아농민혁명에 이제 참여했다. 수호를 제공했다. 그리고 이제 그 형수,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그래도 소를 줬기 때문에 증조 할아버지 피해 도망 댕겼어요. 피해 도망 댕겼는데 고리산에 가서 이제 낮에는 밤에는 지부와 있고 밤에는 이제 고리산에 가서 숨어 있는데 형수 유형렬 씨 부인, 그러니까 형수가 그 형제를 이제 지목을 해서 저가 숨어가지고 일부 나무를 뜨는 핑계를 대고서 그 고리산에 함장 밥을 해다 줬다니요. 그 형수가 일찍 죽었어요. 네. 형수가. 그래서 그 형이 그 아들을 뒀는데 손자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그 작은 아버지를 양자를 시켰습니다. 옥천군에서도 네.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동아농민혁명에 참여했을 거로 짐작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이제 증주부님 말고 네. 친척분이라든가 네. 또는 이웃 마을 다른 분 중에 이 동아농민혁명에 참여했다는 그런 이야기 들으신 적은 없습니까? 글쎄, 아까 제가 환평리에 이성철 씨라고 그 양반이 접주했었고, 보리 한 씨라는 분이 이제 과거에 살았는데 그 양반이 접주고, 막질이 네. 강풍수라고 해요. 강풍수라는 사람이 접주했었어요. 지금 그 아들 손자가 살아있다고 그지 죽었는데 그 귀신당이라고 해서 동학군들이 참수를 골탱이 있는 데다가 참수를 한 20명이 당했대요. 네. 그런 얘기를 강천호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밖에 더 좀 다른 얘기 들으신 건 없습니까? 기억나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시죠. 그 밖에 들은 것은 청산에 이제 아버지가 청산에 새서울 하면서 청산을 유인수 씨라는 집을 탐장 다니면서 거기를 다녔어요. 거기를 자꾸 청산 지금 아들의 유만정 씨라고 군의원도 하고 부의장도 한 사람인데 그 아버지가 거기서 시내에서 그러니까 철물점을 크게 했습니다. 그 집을 다니면서 일부러
그 한국리를 꼭 이렇게 들리고 그렇게 해서 했다고. 그 여기서 그 청산 항공리까지는 한 몇 년이나 되나요? 옥천서 80리예요. 80년. 예, 예. 옥천서 80. 그럼 그 청산에 그 머물러 있었던 뭐 해월에 대해서 뭐 들으신 내용은 없습니까? 해월 아버지께서 항상 이제 해월 선생님, 수은 선생님 아주 우리 아버지는 그 지금 여기 저보다 나이 먹은 그 이 동네 출가한 노인도 있지만요. 집집마다 가서 동태나무는 그걸 해빌어줘요, 이렇게. 해빌어줘. 그러면 아버지가 해빌어주면 저는 어릴 때 부끄럽지. 아버지가 큰 노인 양반이 가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해빌어주는 걸 보면 부끄럽단 말이야. 아이고, 아버지 왜 그런 짓을 하느냐고 부끄럽게 다무지 가서 노인 양반이 뭐 이렇게 해빌어준다고 대문 동태가 났다든지 벽이 났다면 꼭 아버지를 모셔. 그 아버지가 이제 거기서 또 뭘 갖다 주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해빌어 준다는 게 뭐 기도를 해주는 게 기도를 해주는 게 네. 가서 그러니까 주문을 외우는 게 그 집 가서 계속 주문을 외워줘요. 그러면 그 사람들 낳는다고 좋아가지고 말이야. 그 전에 형님 되시는 분이 인전 제자 홍자 예, 되시는 제홍. 분이죠. 그래서 그 형님께서 이제 여기가 동학군 길이다. 예. 뭐 이런 그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형님이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 좀 드려주시다. 동학군 길은요. 네. 그 청주서 청산서 네. 우금티 가는 길에 네. 우금티 가는 길에 저짝을 가면 전부 관하고 창말은 일본 놈들이 주둔했어. 일본 또 곡창 창고를 져가지고 갈 데가 없어요. 구배로 갈 데고 저거는 더군다나 건강 때문에 배 때문에 건널지도 못하고 그 일짝을 해서 임진왜란 때하고 똑같아요. 청성일로에서 청성이요? 청성. 청산서 청성일로에서 원암일로에서요. 원암. 알레 오덕일로에서 네. 그다음에 월요일로에서 용촌일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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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기 장고개라고 해서 거기 용홀일로에서 그걸 넘어오는 길이 방아시래요. 네. 그 방아시리 오면 이제 여기 높은 고리산이 있기 때문에 아주 잠복하기가 좋아 루트가. 그래서 여기서 중앙에서 그렇게 한 대서간 이렇게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님이 말씀하신 이 네. 동학군 길이라는 게 네. 이쪽 청산에서 네. 이제 정야구로 이렇게 네. 해가지고 네. 그 우금 공주 가는 그 길을 네. 말씀하신 건가요? 그리고 이제 또 청주 그러니까 청주부를 습격하려면 그 이원 네. 금산서 가려면 요 길이 큰 길이었었어요. 저도 6.25 때 여기 걸어 다녔어요. 6.25 때 무슨 열차를 탑니까? 학교는 가야 되고 방학 때 걸어오고 청주서 문일로 해서 내탑일로 해서 방아실로 해서 일로 걸어옵니다. 그 일본 군들도 이대대인가 그 사람 청주 사람들 글로 왔어요. 글로 와서. 그럼 금산에서 청주를 가기 위해서 그럼요. 이쪽 천주일로죠. 청약을 거쳐가는 게 가장 춘향을 쉬운 길이라고요. 그럼요. 그리고 저기는 이쪽으로 우리 추서리로 건너가는 거야. 저기 춘향은 찰방 부대 때문에 못 가고, 네. 거기를 못 가니까 차당 이 뒤쪽으로 숨어서 가는 거예요. 그 청산에서 응. 공주금치 쪽으로 가기 위해서도 청약 이쪽을 그리고 일로 거쳐가야 거죠. 된다고. 거죠. 현재 아까 이제 그 말씀 중에 환평리 이성철이라는 분 또는 막거리 강풍서라는 접주분 네. 지금 자제분들이 살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자들이 살아있죠. 손주분들이 네. 가끔 이제 만나가지고 이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그 말씀들을 좀 나누십니까? 한평에 있는 그 장자가요 대전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두 분이 형제 종만이하고 종관이하고 두 분이 살고 있는데 국민학교도 안 나와서 아이고 그거 인자 차려 뭐 하느냐고 아버지는 그 집에 다녔어요. 계속해서 아버지가 그 전에
이제 할아버지가 면장하다 내놔버렸어. 네. 이소 면장하다 그 이제 일본 놈 그 정치에서 안 한다고 내놔버렸어요. 한 2년간 했어요. 이소 면장을 하다 할아버지도 내놨는데 재춘씨라고 내놨는데 그래서 아버지는 그래도 조상들이 하던 거니까 아주 이거는 대전 가면서 옥천 가면서 꼭 그 집에 그 집을 들려가지고 그 양반들 지금은 나는 좋아해요. 그래도 이걸 아냐 안 한다고. 그러고 그저 강천호라는 사람은요 이 풍물이 그저 한덕수인가 전국에 제일 잘하는 풍물 김덕수 그 사람이 그 막지리 출신이요. 그래서 풍물을 그때 배워가지고 옥천에서 풍물을 제일 잘 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작년에 죽었어. 그 손자가 강풍수. 그 백지리의 고광호 씨 후손들은요? 그분도 우리 아버지가 삼장 일본 시대 오지 않느냐면 고광호 그거 간다는 얘기요. 그 서울대학 그 고광출 박사가 그 곳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 후에도 몇 번 그 직장 다니면서 거기 가고 그 동네 시범 사업도 내가 넣어주고 그랬어요. 그럼 그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그 이제 후손들이 네. 서로 좀 왕래가 있었던 거네요. 아버지는요, 우리 할아버지는 면장하다가 그 세금을 바친 게 들통나서 충주 감옥을 우리 아버지가 32번을 다녔어요. 서울에 있는 우리나라 그 정승들한테 찾아가지고 한 8개월을 형무소 생활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재춘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보통 사람이 넘어요. 여기서 충주를 32번을 면회를 갔다는 얘기요. 대단하시네. 대단한 양반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참. 그러고 이제 일본 시대 그분들한테 슬슬 돈을 걷어다가 항상 천도교가 어디 있었냐면 익산인가 일이 거기 천도교 연합회 거기 있었어요. 해방전후에서 걸로 3장 다녔어요. 서울서 찢겨와가지고 거기 있었어. 그 조부님 말고도 저 일가 친척 중에 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는 그 분이 있습니까? 아니, 그것은요. 네. 그 소리를 못 듣고 다만 자기 친척들 몇 사람 참여시켰을 테죠. 네. 그건 못 들었어요. 그 아까 이제 그 말씀 중에 이제 정조부님이 이제 네. 소 이제 2마리를 네. 이렇게 메어놓고 동학농민군이 이제 가져가도록 하셨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아시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항상 여기가 이제 우리 고래신론이 아주 이 추술에서는 제일 고래신론이에요. 여기는 밑구리도 많이 나오고 이제 이런데 그 증조 할아버지께서 먹고 살 많지는 살았어요. 우리 집안이. 그래서 동학농민군을 위해서 직접 주면 걸릴 테고 여기다 일부러 농사일을 하면서 암소 2마리를 집이를 안 가져가고 그러니까 암소하고 송아치하고를 2마리를 매놓고 가고서 연락을 했다는 얘기예요. 황용사 저기로 연락해서 황용사가 그때 있었으니까 그걸로 연락해서 선왕댕이 여기가 선왕댕이야. 서망댕이는 선왕댕이 거기 가면 소가 있으니까 그놈을 갖다 잡아먹으라 이렇게 했다고 이제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 소를 동학농민이 가져가게끔 메어놨을까요? 그게 저는요 과거부터 그러니까 아마 이때는 조상 근 7, 8대가요 7, 8대 이상이 별실 한 번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관군에 대해서 불평불 많이 많았었어. 그래서 일부러 일본 놈이 해유하기 위해서 우리 할아버지를 면장을 시켰는데 오히려 면장이 더 당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거든. 그래서 그렇게
그 이후에 이제 증주부님이 이제 숨어서 지냈다고 예.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숨어 지내셨을 때 이제 혼자 이제 숨어 지냈는지 아니면 다른 뭐 또 친척분들하고 같이 지냈는지 그 부분도 좀 자세히 설명. 그건 저는 기억이 안 나고 들은 일이 없고 다만 군북 몇 분들이 이제 같이 참여했다 이제 그런 소리 듣고 자기 형수만 동학농민군하고 우리 숨어서 지내는데 밥을 갖다 주다 병이 나서 죽었다.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그럼 그 형수님이 좀 밥과 옷가지를 네. 갖다 줬다는 얘기는 그럼 누구한테 언제 들으셨는데? 그것도 아버지한테 들었죠. 아버지한테. 네, 저는요, 우리 할아버지가 죽던 해에 났어요. 예. 재춘 씨가 죽던 고해 갑순년에 났어. 갑순년 10월 달에 죽고 11월 달에 제가 났습니다. 네. 그래서 할아버지는 뭐 서진하고 같이 기억도 못하지. 그 형수님이 전 그 관가에 잡혀가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관가로 잡혀가는? 누가 뭐 밀고에 의해서 밀고에서요. 누가 왜? 여기 친일파가 여기가 한 60% 살았는데 친일파가 좀 있었어요. 네. 네, 유동열 씨 아들들이 이제 일본을 가서 손자들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친일 구체적으로보다도 하여튼. 요 부분은 친일하고는 그러면 증주부님이 숨어서 지낸 게 한 며칠 정도 숨어서 지냈답니까? 그건 모릅니다. 예, 그건 잘 네. 모르시고요. 네. 그럼 지금 증주부님이 이제 숨어서 이제 지내셨다는데 그 장소는 알고 계세요? 예. 황룡사 원래 거가 우리 종중 말림이 큰 말림이라고 해서 백정되고 우리 직접 관리하는 게 한 7정됩니다. 거기 가서 항상 나무를 해다가 대전장에 팔고 옥천장에다 팔아서 생활을 유지를 했습니다. 거기 가서 숨어서. 그래서 관에서 회유까지 했다라는 그 말이 있던데 그렇다면은 저 증주부님이 당시 이 마을에서 좀 명망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요? 그렇죠. 대대로 한학을 여기 와서 옥천서 여기 오면서 일부러 송시열 씨가 싫고 이래서 여기다 서당을 졌습니다. 건너다 서당을 져가지고서 계속해서 할아버지도 훈도하시고 징조 할아버지도 훈도하시고 아버지는 훈도는 못했어요. 또 댕겼지 훈도는 못했습니다. 네. 훈장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훈장. 예. 그 동학농혁명 이후에 이제 증주부님께서 천도교 활동을 열심히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그 천도교 활동을 하셨는지 아시는 대로 좀 답해 주시죠. 아버지 한 것은 열심히 하는데 증주부님이요. 증조부님 한 것은 잘 모르고 다만 고초를 많이 바꿔서 아마 증조 할아버지는 20세 했지 별로 아마 나타나지 못했을 것으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증주부님이 이제 돌아가신 뒤에 네. 증주모님께서는 계속 뭐 같은 장소에서 사셨던 건가요? 예. 네. 그래서 증주부님이 이제 동학농혁명에 참여했고 또 형수님이 네. 이제 관에 끌려서 이제 고초를 겪기도 했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그 사실 전부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관청에서도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개연성이 있고 그렇다면은 인지했기 때문에 우리 집이다 순찰함을 그렇게 살고 제가 어릴 때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긴 칼 차고 아주 지금도 선합니다. 네. 개를 새바토 같은 걸 말해요. 그때는 농촌에 그런 어디 개가 있어요. 좀 부르독구 같은 개를 그냥 끌고 오면 제가 무서워서 말이에요. 순사만 왔다 하면 동황댕이라고 정신을 못 차렸어요. 네. 그게 일제시대에 일본 그다음에 친일파의 어떤 감시가 좀 심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동학농혁명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동네 일가분이
일본 시대 산감이 있었어요. 심지어 우리 집 앞에는 뽕나무를 우리가 베었다고 그걸 다 고발해서 아버지가 그 파출소에 불려가고 군청에도 불려가고 그랬습니다. 그 혹시 그 요즘도 이제 집안 그 이제 일가 친척분들이 이렇게 모이면은 이제 정지보님께서 동안혁명에 참여했던 그 사실을 서로 좀 얘기를 나누고 그 자료를 또 확인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따 저 가보시면요, 제일 그 재단 위가 시천주 조화정 영태불망만사지를 새기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3창을 합니다. 네. 제가 시천주 조화정 영태불망만사지 그러면 자손들도 전부 다 따라합니다. 아,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예, 끝으로 이제 정지보님이 어떠한 이유로 이제 동학농민군들한테 그 소를 뭐 제공하는 등 참여했다고 보십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옥천 구읍에서 이조시대 지방 아전을 했다고 찰방공, 호장공 이런 걸 했다고 그 교관공 했다고 송시열 씨의 그 또 윗분들한테 그때 이제 그 옥천 시내에 있는 그 땅을 좀 많이 차지했어요. 그래서 그런 일 했다고 하도 구박을 줘가지고 일리 낙향을 해서 관에 대해서는 불평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네. 탐관오리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오국장 또 이런 그 옥천의 그 정구삼씨 정씨들 또 그런 양반들이 옥천에서는 유일한 일개에 있었어요. 그래서 부득이 관에 대한 불평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보님은 그 이후에 이제 천도교 활동은 안 하셨고, 근데 이제 고주부님, 예, 아버님이 그 천도교 활동을 열심히 하셨습니까? 예, 아버지가 하고 할아버지는 면장에서 세금을 천도교에다 보내서 들켜가지고 이제 파면된 거고. 할아버지께서는요? 네, 할아버지께서는 그래서 충주 감옥살이를 8개월 정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이 돼가지고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열심히 그냥 85세 사시는 동안에 근 20살부터 시작해서 근 65년 동안을 그렇게 천도교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좀 기억나는 대로 좀 말씀해 주세요. 기억나는 것은 내수를 손병희 선생님 거기를 이제 충주도 다니면서 거기도 이렇게 다녔다고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군북의 그게 숨은 조직책으로서 옥천 영동 보훈을 그렇게 3장 다니시면서 천도교에 성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놔둘 수가 없었어요. 일본 순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와서 우리 집을 두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따 보시다만 공선은 선전부장, 경리부장 고층서 뵙기는 저한테 인계인수가 안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었다. 그래서 저 마지막 질문으로 네. 정지보님이 동학농혁명에 네. 어떤 형태로 이렇게 참여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후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2조 말기에 나라의 국군이 상당히 위태롭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탕관오리들이 그래서 양민들은 아주 모든 조세라든지 또 나무 땅 붙이는 사람의 도지라든지 이게 너무 심하게 해서 못 사는 이런 농민들을 개혁을 하기 위해서 또 상투를 없애고 또
재물을 이선사발하고 해서 자기는 못 먹고 자손을 못 키워도 그래서 그런 이런 개혁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자손으로서 아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예. 저 앞에 있는 동학정을 예. 언제 만드셨나요? 지금부터 한 7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이 동학정을 이렇게 만들고 비석을 세운 뜻이 좀 있으신가요? 어떤 의미? 네, 정부에서 동학농민혁명 한 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준다고 했기 때문에 떳떳하게 후손들에게 조상의 잘한 일을 알리고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저 비석에 보면 세 분이 계시는데 예. 어떻게 되시나요? 그분들은? 상렬 할아버지께서는 예. 동학농민에 직접 참여를 하시고, 예. 그다음에 재춘 할아버지께서는 동학기금을 걷다가 예. 형무사를 하시고, 아버지께서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의 위업을 계승하기 위해서 한 60년 이상을 천도교에 입문하셔가지고 포교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도 천도교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직접 안 하지만 예. 저는 애국가 제창할 때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모든 일에 있어서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를 생활하고 있고 그것을 애우고 내가 좀 어려울 때 네. 이런 때는 꼭 그걸 애우고 또 기쁠 때도 예. 그것을 먼저 애우고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저 안에 예. 지금 사진 있고 그다음에 임명장 있는데 저건 어떤 것들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우리 아버님께서 예. 천도교 하시면서 옥천교구의 공선원, 예. 선전부장, 예. 격리부장을 임명받아 가지고 60평생을 활동하신 그런 임명장이 되겠습니다. 임명장이고 그 예. 옆에 사진은 그러면 아버님, 아버님 예, 사진이에요? 예, 아버님.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